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협녀입니다. 원제 역시 협녀고요. 영어명은 A Touch of Zen. 젠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선을 뜻합니다. 번역을 하면 선의 감촉 정도 될까요? 1971년 호금전 감독의 작품으로 각본도 직접 썼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극 중에 그 배우로 출연하는 묘천이 조 감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서풍, 석준, 전붕, 백응, 묘천, 설안 등이 출연합니다. 명나라 말기 변방의 요새 정로둔보가 있는 한적한 마을에 선비 고성제는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아 과거를 보지 않고 저자의 작은 화방에서 다른 이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구양년이라는 사내가 초상화를 부탁합니다. 그의 그림을 그리다가 집으로 돌아간 고성제. 어머니는 점을 봤는데 금년에는 운이 좋으니 급제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고성제는 돈을 모아 서당을 열겠다고 합니다. 깊은 밤 이상한 소리를 듣고 건너편 폐가로 가본 고성제는 사람이 지낸 흔적을 발견하고 돌아옵니다. 이튿날 다시 화방을 찾아온 구양년이 정로둔보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곳에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성제는 폐가로 가며 부적을 붙입니다. 그때 폐가에서 한 미모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양혜정. 팔순이 넘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여인에게 혼사 얘기를 꺼냈지만 거절당했다며 내가 관직이라도 있었다면 달라졌을 텐데 라며 한탄합니다. 다시 다음 날 정로둔보를 살펴보던 구양년이 근처인 고성제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집을 나온 그는 빗길에서 장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석장군이라고 부르죠. 사내가 반응을 하자 공격을 합니다. 그의 숨을 끊으려는 순간 고성제와 어머니가 나타나자 구양년은 몸을 감춥니다. 두 사람은 부상당한 석씨를 집으로 모시고 또 건너집 아가씨가 와서 치료를 합니다. 다시 고성제의 집을 찾은 구양년이 집으로 들어가는 양혜정과 마주칩니다. 그녀에게 날 모르겠소? 라고 묻지만 양혜정은 그냥 들어가죠. 구양년이 급히 그녀를 따라 들어가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성제와 어머니가 저자에서 약을 짓고 돌아오니 그의 집에 양혜정이 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가씨가 내 며느리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얘기를 하죠. 고성제는 저자로 가서 약장사인 노정암에게 약값을 주며 요즘 동창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자 노정암은 곧 그들의 수계가 온다는군. 나도 소문을 들었지. 라고 하죠. 깊은 밤 고성제가 탄금소리에 이끌려 가보니 폐가에서 양혜정이 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젖어 함께 밤을 보내는 두 사람. 아침에 구양년이 불쑥 나타납니다. 명문가의 여식이 이게 무슨 짓이오? 라며 허리에서 면도를 꺼내 공격을 합니다. 양혜정은 단검을 꺼내 맞섭니다. 뜻밖에도 양혜정은 무술의 고수였습니다. 그녀를 당하지 못하고 구양년은 상처를 입고 도망을 칩니다. 고성제가 화방으로 나가니 관인들이 찾아와 현령이 부른다고 합니다. 관아에 가보니 문서 한 장을 주며 10장을 필사하라고 합니다. 문서는 양혜정을 숭배하는 내용으로 그녀의 용모 파기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알게 된 정체. 그녀의 부친은 양년으로 조정의 반기를 든 독림당의 거물입니다. 관에서 일족을 멸했으나 딸은 유모와 함께 도망쳤다는 내용입니다. 구양년을 비롯한 동창들은 양해정과 독림당의 잔당을 잡기 위해 온 것이었죠. 구양년이 부상을 입고 돌아오자 현령은 용모 파기를 곳곳에 붙이고 수배령을 내리겠다고 하지만 그는 너희들로는 어림없어 라며 화를 냅니다. 급히 양해정을 찾아간 고성제, 그곳에서 장님 석씨를 만납니다. 그때 관인들이 공격을 해오고 석씨는 그들을 베어 쓰러뜨립니다. 놀라운 솜씨, 게다가 그는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나타난 구양년, 석씨는 그에게 부상을 입지만 양해정이 나타나자 도망을 칩니다. 고성제가 내가 당신 정체를 알았소라고 하자 양해정은 장님 행세를 한 석장군과 또 다른 노장군의 도움으로 절로 몸을 피해 2년을 지내며 스님께 무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동창들이 대규모로 습격을 할 것이라고 하죠. 고성제는 내가 돕고 싶소.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지 않소? 하지만 양해정은 쌀쌀맞습니다. 그 일은 잊으세요. 고성제는 집요합니다. 나는 병법을 공부했소. 힘으로는 안 되지만 지략을 쓴다면 그들을 이길 수도 있어. 곧 동창의 수장인 문달이 병력을 몰고 올 거요. 하지만 그들이 이동하는 중에 습격을 하기보단 먼저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죠. 고성제는 마을의 지도를 보여주며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적을 깊숙이 끌어들이면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한 구양년은 동창 태감 문달에게 위험하니 오지 말라는 서신을 보냈는데 그를 치료하러 노정암이 나타납니다. 구양년은 쓰러지고 노정암은 그의 목걸이 도장을 훔쳐 거짓 편지를 문달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문달은 수하인 얼굴을 보내려 하지만 얼굴은 그것은 부정한 곳이라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라며 겁을 내죠. 하지만 문달이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그를 출동시킵니다. 정로둔보로 문달의 수하인 얼구와 그 일행을 유인한 양해정, 동창의 번역들을 하나 둘씩 은밀히 제거하고 그들의 시체를 문 밖에 둡니다. 겁에 질린 동창 번역들은 귀신이다 라면서 놀라죠. 얼구의 보고를 받은 문달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며 출동을 합니다. 문달이 도착하자 양해정 일행은 구양년의 시체를 보냅니다. 문달은 대로하여 현령을 불러 야단을 칩니다. 내 구역에서 구양년이 살해됐다. 그러면서 현령을 감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러자 현령은 이곳에는 양년의 딸과 두 장군이 있습니다 하고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해 라며 문달은 수하들과 함께 출동을 합니다. 정로둔보, 우거진 숲을, 폐허가 된 가옥, 스산한 풍경 소리가 울리는데 곳곳에서 비명이 들리고 멀리 불꽃이 춤을 춥니다. 불꽃이 비치자 피를 흘리는 시체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동요하는 문달의 수하들. 우리들은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서 귀신에게 잡혀가고 말 거야. 그 틈을 타서 양해정 일행은 적들을 공격합니다. 성동격석, 치고 빠지는 작전으로 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숨겨놓은 화살 발사 장치로 수많은 적을 쓰러뜨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중림에서 벌어지는 혈투, 곳곳에서 비명이 들리고 시체가 늘어납니다. 문달을 공격하는 석장군과 노장군, 마지막으로 양해정이 그의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날이 밝아 고성제가 중림으로 가보니 승려들이 시체를 묻어주고 있는데 양해정 일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승려에게 물으니 절로 갔다고 합니다. 그가 힘들게 절로 찾아갔는데
한 승려가 나타나 그에게 당신의 후손이라며 아기를 전합니다. 아기와 함께 있는 편지. 우리의 인연은 다했고 저는 불문에 귀의합니다. 고씨 집안의 대는 끊이지 않았으니 제사는 염려가 없을 겁니다. 양혜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호성제가 아기를 안고 돌아오는데 그를 본 촌노가 수배범인 것을 알아보고 발고를 해서 관인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때 석장군과 양혜정이 나타나 돕습니다. 다시 절로 돌아가는 양혜정과 승려들, 금의의 북진무사 허현순이 나타나 위공의 명으로 아가씨와 두 장군을 모시러 왔다고 합니다. 해원대사가 저들은 불가에 귀의했으니 속세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하자 어명이라며 도망자를 숨겨준 죄를 묻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해원대사는 아무리 위공이라 해도 부처님의 성지를 더럽힐 수는 없다고 합니다. 북진무사와 두 수하가 덤벼들지만 절정에 이른 고수 대사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길을 재촉하는 일행. 그런데 북진무사와 두 명의 수하가 길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불문에 귀의할 테니 받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해원대사는 칼을 버리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북진무사가 암습을 하여 부상을 입힙니다. 그러나 대사의 일격을 받고 정신이 혼미해져 자신의 수하들을 죽이고 결국은 바위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고 맙니다. 햇빛을 받으며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는 해원대사. 그가 가리키는 곳은 열반일까요? 모든 은호는 빗무리 속에서 사라집니다. 신파무협 시대를 알리며 홍콩 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호금전 감독의 작품 협녀는 일반적인 쇼브라더스의 무협영화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동과 정이 잘 어우러진 액션은 리얼하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청나라 포송룡의 요제지에 실린 에피소드를 원작으로 한 협녀는 1975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후보에까지 올랐으나 수상하진 못했고 기술상에 해당하는 테크니컬 그랜드 프라이즈를 수상했습니다. 본래 4시간 분량의 대작이었으나 칸 영화제에는 3시간 분량의 축약분으로 출품을 했고 국내에 출시된 비디오판과 유튜브 등에서는 약 90분가량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앞뒤가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은 많은 부분이 축약되었기에 그런 듯합니다. 영화 평론가이자 부산대학교 교수인 문학사는 참선과 명상이 주는 여백의 미가 살아있는 영화로 복수극이라는 무협영화에서 자비로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교 영화로 진화했다고 평했습니다.